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중종반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종반정의 1등 공신 박원종은 공신 가문 후손이라고 합니다. 성종 대무관을 출사했으며 연산군에도 승진을 거듭하며 부귀 영원을 누렸습니다. 연이은 사회에 반발한 살인파의 거사 움직임을 감지하고 서둘러 세력을 규합한 다음 중종반정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서른정기에 일어난 중종반정은 신하들이 임금을 강제로 보위에서 끌어내린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성희안, 유순정, 의조강 등과 함께 단장을 성묘시켜 연성을 쫓아냈습니다. 중종시대를 출범시킨 박원종은 우의정, 장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오르면서 권력 극점에 다다랐지만 44세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공신들 세력의 약화로 철회하였습니다. 연료수입 기술에 따르면 박원종은 젊었을 때 용모가 아름답고 풍채가 좋았다고 합니다. 원상인 한 명가 다른 날에 반드시 큰 것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신장이 구척으로 풍채가 시원했고 위풍당당하였으며 화기가 넘쳐 흘렀다고 합니다. 부격도에 달했지만 가진 채 하지 않고 선백에 굽히며 물어보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급박한 처지에 놓인 친구를 보면 반드시 도와줘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조인물지에는 박원종의 의식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중종은 그가 대전에 들면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맞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물러갈 때도 역시 일어섰다가 정각을 내려간 뒤에야 앉았다고 합니다. 박원종이 당시 영과 인물을 더럽게 하고서는 예부터 좋은 이름으로 생을 마친 이가 드물었다라며 사직을 청했다며 그를 높이 평가했지만 얼떨결에 면역을 쓴 중종으로서는 연산군의 그것처럼 언제든지 자신을 보위해서 끌어내릴 수 있는 박원종을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박원종 1467년 세조 13년 평양군 중추부 판사 박중성과 양천터 시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본가는 순천이며 자는 백연. 그런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평양의 일족입니다. 할머니 정송심씨는 세정비 서헌 항우 진동생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3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큰 누이 순평부 부인 박씨가 성종 친형인 울산대군과 혼인하였고 둘째 누이 순천부 부인 박씨는 윤여필과 혼인하였습니다. 연인과 장경화후를 낳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누이는 예종의 차남인 제한대군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박원종이 가문의 왕실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식이 없었던 울산대군 차남 박원종을 동생처럼 사랑했다고 합니다. 1490년 성종 23년 제한대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종은 그가 특별히 아꼈던 박원종을 동부승지로 발탁하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26세였다고 합니다. 그때 사형에서 나이가 어리고 무관 출신 그에게 동반의 품직을 제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이 일을 제기하였습니다. 성종은 승지들에게 그를 가르치라고 명하는 등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간의 상소가 그되었습니다. 결국 그를 공조차원으로 발령했고 다시는 무신을 승지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자존심이 상한 박원종은 그의 11월 대간의 난박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였습니다. 성종은 그를 다독여 자리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1493년 성종 24년 12월 성종이 후원해서 무신들을 불러 활쏘기 시합을 하였습니다. 병조 참지로 복무하던 박원종이 참여하여 차색을 차지하였습니다. 1494년 성종 25년 8월 병조 참의가 되었을 때 이조 참의 신수군과 함께 대마도로 동진 한국 외인의 소원을 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1494년 10월 성종 25년 성종이 승하고 19세에 든 연산군의 보위에 올랐습니다. 즉위 초기 연산군은 암행업소를 파견하며 인심을 가로잡고 과거를 열어 인재를 등용하는 등 뛰어난 역량을 보였습니다. 박원종은 이런 연산군의 총애를 바탕으로 1495년 연산군 1년 경상자도 병마절도서를 거쳐 정추부
첨지사가 되었습니다. 1498년 연산군 4년 7월에는 이조참의 8월에는 병조참의가 되었습니다. 그해 11월 그는 동부승지 윤 11월에 오부승지에 제수되면서 성종대기 하례를 벌였다고 합니다. 한편 성종시세 중반부터 조정에 진출한 살인파는 군부력 홍문관 사원부 사관을 장악하고 호공파에 거세게 반복하였습니다. 1498년 연산군 4년부터 성종실록이 편찬 시작하였습니다. 홍공파인 이국도는 살인파 김문선의 사주에서 그의 스승 김정일 스승의 조위제문을 발견하고 우조관과 함께 어제를 나아가 고발했습니다. 당시 연산군은 항옥의 죽음을 당한 천하라 인고의 의제를 조문한 이 글이 단정을 지킨 제주를 절한 것이라고 두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고 왕권을 능멸한 살인파에 대하여 일대 숙청을 단행하였습니다. 그의 7월 연산군이 이미 사망한 김정주를 부관 참시하였으며 김일성, 권오복, 권경류 등을 참사하였습니다. 이목 하반을 참행에 처하였으며 이걸로 강겸, 포연말, 홍안, 정렬창 등 20명을 유배하였습니다. 알로 살인파 근거지인 성경을 폐쇄하여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모사의 살풍경 정부에서도 박원용은 탄탄 대로를 걸었습니다. 1500년 연산군 6년 1월 평안도 병과철도 임명됐지만 노무를 모세야 하기 때문에 부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연산군은 중천부 동지사로 제수했고 11월에는 한성문 우윤을 삼았습니다. 1502년 연산군 8년 2월에 평성군에 봉해졌고 6월에 강원도 가천서가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503년 연산군 9년에는 여근무 동지사, 중추부 지사에 제수되는 등 승진을 하였습니다. 갑자사와 반정을 결심하다 1504년 연산군 10년 3월에 임상으로부터 생모 윤씨 배치로가 서사과장을 전해둔 연산군을 봉기하였습니다. 윤씨를 시기하여 죽게 한 임수기와 정수기를 잡아들여 때려주겠다고 합니다. 윤씨를 배치시킨 할머니 윤수의 대비를 머리통을 받아 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산군은 또 성종과 함께 윤씨 배치를 논했던 임필상, 한치양, 한명회, 정찬송, 어세겸, 심해, 이파, 김승경, 이세자, 권주, 이국근, 성준을 12관순으로 지명하였습니다. 살해했던 윤필상, 이국근, 이세자, 권수, 성준 5명을 극행에 처했으며 이미 죽은 사람들을 보관 참시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죄인의 자식은 모자를 씌우고 부인을 노비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집을 흠으로 연못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갑자사와의 참혹한 서술에 100여 명의 신부들이 참병을 당하였습니다. 이 두 차례 사화를 통해 절대 안건을 확보한 연산군 자신의 지세가 태평생됨을 확신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파격적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북경에서 나귀를 사들여 번식시키고 민간에서 살아남는 직접법을 전파하는 등 민생 안정에 길렀습니다. 그는 또 성종 1호 사치와 방종을 일삼던 양반 사대부 계층을 거세게 압박하였습니다. 생경관과 사학의 유생을 귀찰하여 행동을 제어하였고 그동안 오랜 기간 성대하게 치르던 그들의 장례식 기간을 줄였다고 합니다. 1504년 연산군 10년에 연산군은 비어있는 성균관에서 소의 항구를 연연을 열어 사람들에게 외부의 성질을 드러겠다는 빌미를 줬습니다. 그래 사람의 불만이 고조됐던 1505년 연산군 11년 청자에 임금을 폭군으로 규정하여 정멸을 선동하는 종루백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경각심을 품은 연산군은 유배 중이던 살인파 여인에게 대한 감시 체제를 강화하면서 신료들에게 풍리나 예색보다는 간신히 나를 망치는 다음에 자신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라고 하였습니다. 연산군은 1506년 연산군 12년 8월 자신에게 정보를 보고할 때 정의적인 정책을 빼게 하였습니다. 공정에 올 이해를 시행할 때는 그의 직분이 신하라하여 지배만 하게 하는 등 일부의 복잡한 의례를 배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산군의 행보가 양반 사대부 계층의 성역을 기반으로 하는 조선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폭고로 감지되면서 여름을 중시해서 반정 분위기가 높아졌습니다. 당시 박원종이 연산군의 사냥을 나설 때 늘 대장으로 앞장서는 등 재집권을 활약하였습니다.
그의 7월 연상군의 승평부 부인 박씨 병색을 입장하는 보고를 받고 북도 절도사로 복무하던 박원정을 한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박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0월 27일 연상군이 지엽산에서 사냥하러 하는데 박원정이 군사들이 강을 건너지 못했으므로 하루 이틀 늦추자고 하였습니다. 나의 행동 거지로 경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옳은가 하면서 그를 공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듯 연상군이 자신을 무시하자 박원정의 마음속으로 반감을 가졌습니다. 검로 세관에 유배 중이던 이장군 등 사령파 인사들이 그 의사가 임무하겠다는 풍문이 돌았습니다. 이에 경각심을 품은 박원정은 정희양과 함께 반정을 모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성희양은 연에서 연상군에게 풍자시로 간화했습니다. 정국품 부사행으로 자천되자 앙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박원정은 큰 누이 승평부 부인 박씨가 연상군에게 능력을 당하고 임신하여 수치심 때문에 자결하였다고 합니다. 복수심에 불타올랐다고 하며 하지만 당시 50세가 넘었던 박씨가 연상군에 대한 기록은 그 자체가 소설에 가깝습니다. 박원정과 성현은 성정기 적자인 신성대고를 옹림하기로 결정하고 이집판서 유순정, 우의정, 강기손, 우영근, 의정강 등을 부사하였습니다. 두 사람 또 진성대군의 장인이자 중정신식의 아버지인 자의정 신석을 끌어들이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뜻에 따라 신석을 집에 찾아가 강기손이 네가 될 중 어느 쪽이 더 정이 가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신석은 정색하면서 다만 세자의 혁명을 믿을 뿐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시세가 암울하지만 세자가 고의를 이어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보집에는 반정 며칠 전에 박원정이 신석훈의 집에 찾아가 장기를 두자고 하였습니다. 짐지투궁을 받고 뜻을 보이자 신석이 장기판을 밀어치며 내 머리를 베라 함부로 어쩔 수 없이 그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영조대의 대제학 이덕수가 남긴 서당 사제에도 이와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차례 8년 연상군 12년 9월 1일 박원정, 성희연, 조순정, 유자강 등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훈련에 직행한 다음 다나무 앞에 짐을 쳤습니다. 그 사슬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였습니다. 특히 그 사이에 성함에 우선 제거 대상으로 꼽았던 연상군의 신복 돈영무 피사 구세영, 돈영무 판사 구세영, 도성지 강호까지 무리를 이끌고 달려와 합세하였다고 합니다. 기세가 오른 박원정은 신복 신명을 시켜 반정을 반대하던 신씨 형제와 근신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래야 반밤중에 신식을 비롯한 수많은 인사들이 불기에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9월 2일 날이 밝자 반정 설문을 들은 백성들이 광원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출근하던 백관들도 앞다투어 반정을 가담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든 연상군은 태평세대에 어찌 다른 병거가 있겠는가 하고 하면서 도청관 민호정과 입직선지 이후에게 대굴란pak을 경고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겁먹은 도청관과 입직선지 내관들은 물론이고 창덕군 지켜서 군사들까지 담을 넘어버렸습니다. 수금을 통해 도망쳤다고 합니다. 얼마 후 반란의 핵심 세력이 살인파가 아니라 어제까지도 충성을 다하던 측근임을 알게 된 연상군은 덕심은 나머지 저항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박원정은 성종비 조선대백의 진성대군을 지기를 청하였습니다. 이가 바로 중종입니다. 우리는 연상군의 복정에 대해서 박원정이 거사할 때 많은 사람이 동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반정을 하지만은 그게 반드시 이단작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실 부족합니다. 용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